자, 주말을 거치면서요, 미국의 연준이 7월 달에 한 번 올리고 한 번 더 올릴 것 같아, 금리를. 그러니까 0.25씩 두 번을 올릴 것 같고, 그 이후에 중단하고 한동안, 오랫동안 지켜볼 것이다 라는 말이 점점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한국에서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 보면, 미국의 긴축 불황에도 일자리가 늘어서 고용 지표만 역주행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미국이 지금 성장률이 안정적이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자는 이 물가도 오르지 않으면서 경제가 호황인 골디락스다, 이런 헛소리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의문을 가지는 것은,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고용이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배경에 그 미국의 고용 자료의 통계적 완성도를 좀 돌이켜 봐야 된다. 미국의 통계 자료가요, 굉장히 미국에서 이 투잡, 쓰리잡을 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복으로 집계되고 있고, 이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늦게 잡히면서 고용 통계의 착시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미국에서 서비스업들이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120% 정도를 고용해가지고 그 중에 한 8, 90% 정도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고용에서 이 과잉 고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잡혀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고용이 자꾸 호전되고 있다니까 연준은,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PCE,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가 안 올리는가의 결정적인 부분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4.6%고 여전히 이게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근원적 개인 소비 지출 이 수치가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갈 길이 머니까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는 금리 인상의 명분도 주고 있고요. 역설적으로 미국의 고용이 지금 제일 호황이라면 곧바로 좀 있으면 또 계속 이 경기 사이클이 바뀌면서 불황으로 가게 되지 않겠냐. 경기 후퇴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갖다가 언급하는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집계의 오류가 상당히 있다. 자영업자가 가계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급여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 착오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처럼 노동시장이 격변할 때는, 급격하게 변할 때는 노동 통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보면 연착륙 가능하다 기대 부푼 미국 금융시장, 침체 예상이 뚝 떨어졌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물류 비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항로는 전년 비교해서 80%나 줄어들었다. 경제가 호황인가 불황인가는 이 바다로 실어 나르는 물류 비용이 늘어나면 경제는 호황이고, 물류 비용이 떨어지면 불황이에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중국 정부의 발표를 믿지 말고 중국에서 배나 열차로 실어 나르는 물동량을 집계내는 것이 제일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 제일 미국에서 유력한 경제 전문 일간지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인도에서 열리는 20개국 중앙은행 총재 재무장관 연석회의 G20 중앙은행 총재 재무장관 연석회의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지금 무역 둔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논의를 할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기의 단기 전망은 보기에 따라 이래저래 볼 수도 있겠지만, 국제통화기금의 게오르기 에바 총재는 여전히 암울하다라고 말을 했고, 중국 경제에 굉장히 두드러진 약세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이 중국에서 탈출하고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줄이고 있고, 중국이 미국에서 최대 교육국 위치에서 지금 탈락해버렸고 멕시코가 그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나 유럽의 경기 침체가 지금
심각한데 이런 거를 보고도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이 가능하고 무착륙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논쟁이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오판이다. 그래서 미국에 실제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있고 경제 분석가들이 있지만은 미국 경제가 호황이냐 불황이냐를 판가름하지 못하고 호황이랬다 불황이랬다 말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그냥 호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미국도 자기들이 호황인지 불황인지도 모르는 지금 안개 속에 빠져 있다. 경제학이 작동하기를 멈추었고 경제의 각종 이 호황 불황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그것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장 원시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 돼요. 미국의 임대가 어떠느냐, 아까 말한 물류 비용이 떨어지느냐 높아지느냐. 오늘 보면 미국 경제의 중심지가 월가가 있는 뉴욕인데 뉴욕의 제일 명소가 허드슨 야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서남부 철도 기지로 좀 마시간 슬럼가였는데 이게 지금 개발이 되어서요. 스카이레인인가 생기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핫한 데죠. 그런데 허드슨 야드의 아파트 절반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2층 규모로 신흥 성수동 같은 동네가 미국의 허드슨 야드예요. 서울로 치면 성수동. 요즘 성수동에 보면 뭐 갤러리아 포렌이 아크로 리버 뭐 파크니 이런 고급 이 주상 복합들이 올라가 있지요. 자, 이런 동네에서 아파트가 50%가 공실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요. 그래서 반값 할인 아파트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분양한 거냐? 2019년 분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갓 최근에 지어져서 미국에서는 이런 데 아파트 한 채 가격이요. 100억, 200억, 300억씩 합니다. 심지어 펜트하우스는 뭐 7, 800억까지도 해요.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미국에서 공실률이 미국의 핵심 제일 핫한 신흥 핫플레이스에서 공실률이 50%, 가격이 50% 떨어졌다고. 그래서 세계 주요 9개 도시에서만 사무실 빌딩 가치가 2030년까지 8천억 달러, 1000조 원이 증발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세계 공위 주요 도시,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주요 도시에서 대부분 건물이 비어가고 가격이 떨어져가고 있고 물류 비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 비용과 부동산을 보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1년 내에 침체 온다라는 것이 60일에서 54로 줄어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미국이 경기 침체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거의 주문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런 증거들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 연준은요, 막 들은 뉴스에 보면 이번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할 거라고 열어놓고 있고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를 오판하면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 정시는 투기꾼들의 천국이기 때문에 정시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경제위원장은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월가도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도 미국의 주요 경제방송도 백악관도 전부 내년에 선거만 중점을 두고 11월 달 미국 대선 그러려면 바이든이 지금 연임을 선언해서 가고 있는데 바이든이 건강 문제나 또 정치력 문제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가 나쁘다고 하는 순간에 바이든은 끝입니다. 그건 트럼프가 무조건 이기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경제가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연준조차도 미국 정치의 영향을 깊숙하게 받고 있지만 그나마 금리를 2번쯤 더 올리고 그리고 오른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라는 정도로 버티고 있다고 봅니다. 자, 미국에 지금 여러분들이 잊었는지 모르지만 한 2달 전에 겨우 미국의 부채 상한을 갖다가 합의해 줬는데 미국의 지금 부채가요 벌써 32조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더 늘어났어요. 미국의 통화량도 지금 여전히 높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경제가
대학생이 졸업하고 20년, 25년이 지나도 아직도 대학 이 등록금을 융자를 졸업하고 그런 기간이 지났는데도 갚지 못하고 있는 미국 사람이 80만 4천 명이다. 자, 이걸 보면 미국 경제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미국 경제를 보고 지금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고용이 견고하다. 물가가 안정되어 간다라고 말하는 한편에서 미국 경제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서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른다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애서 괜찮지 하면서 서로 믿음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요, 미국에서 과연 중국에서 사라진 제조업 부분을 미국 내부에서 그걸 보충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금융 투기 자본이 지배하고 또 다국적 기업의 형태가 지배하는 미국 내에서 미국 내부에서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런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하도 오랫동안 미국이 달러 패권만을 가지고 달러라는 화폐에 빚을 늘리면서 그걸로 편안하게 앉아서 먹고 살아온 지가 오래돼서 미국 정부가 미국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일본이 미국처럼 했다면 벌써 망했죠. 영국이나 프랑스가 미국처럼 했다 해도 벌써 망했을 겁니다. 미국이 얼마나 심각한지 돈 발행해서 기축통화국으로 달러만 발행해서 먹고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달러 이자를 갖다가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막고 있다. 근데 이제 이자를 급격하게 올린 것 때문에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미국의 고금리가 되고 지역은행이 무너지니까 여기에 배가 부른 것이 월가다. JP 모건의 순이익이 67% 증가했고 대형은행들 순이자 이익이 급증했고 웰스파고도 순이익이 57% 껑충 뛰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아주 봄날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빚을 쌓아서 끌어가고 있고 거기에 은행들은 고금리가 되면 또 고금리대로 돈 벌어먹고 저금리 때는 또 그걸로 부동산 투기하고 금융 주식 등 금융상품 코인 등에 투기해갖고 돈 벌어먹고 이러나 저러나 저자들은 계속 돈 벌어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미래에셋이 홍콩 빌딩에 대출했다가 얼마를 대출해줬냐? 2,800억을 홍콩 빌딩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직접 투자금 300억을 제외한 2,500억을 정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펀드로 재매각을 했는데 지금 이 홍콩의 빌딩이 문제가 생겨서 최소한 2,500억 이상을 손해보게 생겼고 2,800억 전부를 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 80%, 최악의 경우 100%를 다 떼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고 기는 한국 최고의 미래에셋 정권조차도 지금 외국의 빌딩에 투자해서 날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얼마나 해외 지금 부동산 사정이 심각한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부동산에서 미국이 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차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 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